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1 추기모 14회 해설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자, 어땠습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숙제로 따지면 세 번째 해설 시간인데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이런 것들 좀 자주 풀어보면서 타임 어택을 조금 해보는 거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 거고 그럴 건데 아직도 스스로 오답도 안 해보고 시간도 안 재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의미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풀 거면 그냥 문제집 풀지. 알았어? 그래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걸 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요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안 되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2학년 친구들 조금 선생님이랑 훈련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잘합니다. 근데 1학년 친구들은 뭐 아직 처음이고 세 번째니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많이 틀렸다고 속상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어떤 생각 많이 들까? 수학 문제를 많이 맞았을까 지금까지?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많이 맞았으면 공부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뭐가 모자란지 메타인지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잘 시간 내 메꾸시고요. 점점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4회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 기본적인 복소수 계산이니까 한번 쭉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덧셈하고 뺄셈 정도는 우리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잘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0 플러스 i다 라고 보면서 얘는 정답이 틀렸죠? 그렇죠? 1번 옳지 않은 거고. 자, 2번 볼게요. 2번은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6이 될 거고요. 마3에서 6i를 빼니까 마이너스 9i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6 빼기 9i 얘도 틀렸겠죠. 지금 4 빼기 9i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곱셈 정도는 그냥 곱셈 공식처럼 분배 잘 하시면 되는데 i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대로 분배하시면 3이고요. 마이너스 3i에 플러스 2하니까 마이너스 i. 그리고 조심할 거 마이너스 2지만 i 제곱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5 마이너스 i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5-i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도 그냥 분배하시면 되니까요. 2i가 될 거고요. 자, 플러스 14가 될 수밖에 없겠죠. i 제곱은 음수니까. 근데 얘는 14의 부호가 달라서 틀렸고요. 자, 이 친구는 우리 유리화 곧 실수화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1-2i를 위아래 곱해줍니다가 되겠죠. 자, 그럼 유리화 잘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합차니까 1 플러스 4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5분의 자, 위에 그대로 전개하시면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5i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이 친구 마이너스 i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5번은 i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처리하시고 1번은 아마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뭐 보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틀린 친구들은 제발 이 정도는 안 돼요. 알겠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은 나머지 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아무것도 안 썼죠? 왜?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검산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같이 세워볼게요. 자, 다항식을 줬어요. fx 다항식이니까 첫 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산식으로 들어갈 거고 직접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얘를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라고 줬어요. 자, 그럼 다시 너네도 은연중에 생각하셔야 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 그러니까 1차가 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걸 잠깐 볼 건데 내가 구하는 건 f2x 빼기 3이죠. 자, 그럼 이 f2x 빼기 3을 당연히 x자리에 얘를 대입한 친구는 없을 것 같아. 자, 내가 구하고 싶은 f2x 빼기 3이 아니고 얘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차수 비교. 됐니? 자, 그러면 검산식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뭐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몫을 날려셔야 되겠죠. 자, 2 대입해볼까요? x 2 대입했으니까 4에서 3 빼니까 f1이라는 친구가 r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나는 위의 식에서 뭐 하면 돼? x에 1을 넣어야 되겠죠? 왜? 여기다 1 넣어야 f1이 나올 거고 두 번째 1을 넣어야 얘가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1과 x 빼기 2로 되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 몫이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x에 1을 대입하시면 첫 번째 식에 얘는 f1은 쭉 사라지고 얘 1 넣으니까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똑같으니 당연히 나머지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차수 비교하시면서 구하는 거에 목적을 두셔야지 여기서 막 하시면 안 되고 차수를 알려주지 않을 때는 나머지 정리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부터 5번까지 뭐 하시면 돼요? 잘 전개하시고 잘 인수분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공식 한번 다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 친구는 되게 쉬울 것 같아. 우리 이거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 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우리 세제곱 공식은 어떻게 외웠는지 한번 볼게요. x 몇 개? 3개. x 몇 개? 2개. x 몇 개? 1개. 그리고 3y가 몇 개요? 3개씩 갈 거니 더하기 27y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2개니까 9y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y가 나올 거고요. 당연히 플러스니까 더하기 3을 곱해 주실 거고요. 얘도 중간에 3을 곱해 주시고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개수만 비교하시면 1, 9, 27, 27이니까 2번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밑에 건 얘들아, 요것도 마찬가지죠. 세제곱 공식이죠. 3차 보일 거고요. 그리고 3개, 2개, 1개. 3개, 2개, 1개 완성되면서 뿔마까지 완성이 될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2x를 세제곱해야 8x 세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y를 3번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첫 번째랑 마지막 거는 맞춰질 테니 가운데 것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갈게. 두 번째 거는 당연히 4를 2x를 2번 곱할 거고 그 다음에 2x를 1번 곱할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곱한 다음에 y도 2번 곱할 거고 1번 곱할 거겠죠. 그리고 3만 곱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계산 보시면 얘는 12가 되겠고 6이 되면서 12랑 6이 맞춰질 거고요. 당연히 퐁당퐁당은 너네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3번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4번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얘는 x 빼기 2 그리고 뭐 x제곱 더하기 2x죠. 그리고 더하기 4까지 완성을 했을 테니 4번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5번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5번 체크 좀 해봅시다. 항이 6개잖아?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보여. 그럼 이거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항이 6개니까 제곱 더하기 뭐 4가 뭐야? 2의 제곱이 될 수 있으니 제곱 더하기 제곱 총 3개짜리의 제곱의 합이 완전 제곱식이 완성이 될 건데 x랑 y랑 2의 전체 제곱인 건 알겠어. 그럼 부호 따지라 그랬죠. 자, 부호는 xy는 플러스고 얘는 x는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예요. 됐어? 그럼 부호가 다른 게 누구야? 아, xy야. 그럼 xy 빼고 나머지의 부호가 바뀌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겠고요. 둘 다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조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5번은 y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천천히 다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이 4차 식에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가 아닌 걸 골라보도록 하는 건데요. 자, 우리 4차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이 맞긴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죠. 자, 우리 얘를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렀냐면 대칭방정식이라고 불렀어. 자, 선생님 대칭방정식은 왜 대칭방정식이라고 불렀냐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개수가 대칭돼 있다라고 해서 대칭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자, 옛날 말로는 상반방정식도 있는데 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칭은 말 그대로 거울이니까 가운데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잠깐 x제곱, 가운데인 x제곱을 묶어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x제곱이 나올 거고 3x 빼기 4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세트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자, 얘네끼리 한 세트가 될 거고요. 이 친구들이 한 세트가 될 거니 얘를 잘 묶어주시면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3으로 묶일 테니까 x 빼기 x분의 1이 보이겠죠? 따라서 선생님 잠깐 x 빼기 x분의 1을 치환할 거예요.
자, x 빼기 x분의 1을 잠깐 t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2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라는 친구는 2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잘 봐. t를 제곱할 거야. 자, t를 제곱한다는 건 완전 제곱식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도 나오지만 마이너스 2도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2까지 붙여주시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가 나오니까 2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3에 x 빼기 x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3t로 완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앞에 있는 x제곱 잠깐 냅두시고요. 얘는 2t제곱 그리고 요 가운데 3t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4랑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4까지 하니까 없어지게 될 거네. 됐어? 자, 그럼 얘는 그대로 인수분해 다시 해보시면 x제곱 곱하기 얘는 t로 묶었을 때 t 곱하기 2t 플러스 3이 나올 거야. 자, 인수분해 됐으니까 나 이제 뭐 할 거야? t를 다시 x 빼기 x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럼 결론 갑니다. 자, 그럼 x제곱에 t가 x 빼기 x분의 1이었고요. 자, 얘는 2x 빼기 x분의 2 플러스 3인데 자, 여기서 보면 x를 두 번 곱하고 있으니 하나씩 분배해 주시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1하고 얘는 2x제곱에 자, 순서 좀 바꿀게요. 3x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곱하기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고요. 아직 다 안 끝났죠. 자, 얘는 합차니까 x 빼기 1과 x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2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4x에 마이너스 1이니까 3x 그리고 얘까지 다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4개가 아닌 걸 찾을 거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에 있는 뭐 x 마이너스 2가 존재할 수가 없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건 대칭 방정식을 유도해서 낸 거고 만약에 여기서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우리 다항식 2차식을 5번 곱한 거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서 자, 다시 얘 모든 개수의 합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얘들아, 이 친구 2차를 5번 곱하면 몇 차가 나와? 그렇죠, 10차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본인들이 조금은 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얘를 10차니까 내가 A10의 X10제곱 더하기 A9의 X9제곱 더하기 A8의 X8제곱 한 다음에 쭉 가서 A1의 X 더하기 A0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개수들을 쭉 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우리 이런 모양을 많이 봤죠? 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자, 항등식의 기본은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법인데 얘들아, 개수 비교한다는 건 얘를 전체를 다 전개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치 대입법을 풀 건데 당연히 모든 개수들의 합은 A10부터 A9 그 다음에 A8 해서 어디까지 쭉 더할 거야? A1 더하기 A0까지 더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X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돼. 그래서 모든 개수들의 합은 X에 뭘 대입하면 된다야? 그렇죠, 1을 대입하면 돼. 자, 그럼 상수항은 구하려면 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짝수 홀수는 우리 뿔마 1이 되는 것들을 잘 대입해서 푼다라고까지 공부를 했었어. 자, 그럼 x에 1을 대입할 거면 여기에 1을 대입한다는 거면 왼쪽에도 1을 대입할 거니 그대로 계산하시면 1 빼기 4 플러스 2의 5제곱은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개수들의 합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답은 뭐가 되냐? 자, 3 빼기 4네.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전개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6번 2차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다. 자, 우리 무슨 문제? 나머지 정리도 될 수 있고 나눗셈을 할 수도 있어. 왜? 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는 우리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한번 써봅시다. 자, 요 친구를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될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 마3이라고 주고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식 x 빼기 b로도 나누었을 때 당연히 몫은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나머지는 마3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한번 밑줄 쳐볼게요. 서로 다른 1차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선 A와 B는 다를 수밖에 없겠다 정도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마지막에 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친구를 누구로 나눴냐면 이번엔 X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 당연히 몫은 또 다르겠고요. 그때 나머지를 구할 건데요. 자, 우리 당연히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x에 뭘 대입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대입을 하면 얘가 사라지면서 딱 r만 남게 되겠죠. 근데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기 너무 숫자가 더러워 보이니 우리가 위에서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x에 뭐 대입할 거야? a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2a제곱 빼기 6a 플러스 1은 몇이다?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2a제곱 빼기 6a 플러스 4가 0이 될 거고, 자,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가 0이 나오겠죠. 그럼 a는 뭐 아니면 뭐 나와? 1 아니면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선생님 1인가 2인가요? 모르죠. 자, 그럼 다시 밑에 것도 조금 보게 되면 얘들아 봐봐.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얘도 이렇게 나오면서 얘랑 똑같은 형식으로 나올 거야. 다만 뭐만 다르게 나올까? b만 다르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b도 뭐가 나오겠어? 1 또는 2가 나올 거야. 그럼 이 생각하면 되겠네. 만약에 a가 1이면 b는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왜? 둘이 다른 거니까. b가 1이면 a가 2일 수밖에 없는 구조니 그냥 어차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궁금한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해도 5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5니까 그냥 x가 얘가 그냥 뭐다? 5를 대입하는 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써주게 된다면 이 친구는 x 빼기 5로 나누었을 때 뭘 구해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x에 5를 대입하면 되니까 5, 5, 25니까 50 빼기 5, 6, 30 플러스 1이 나오면서 얘는 2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딱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야. 위에서 잘 보시면 인수분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 나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얘가 인수분해 안 되는 꼴로 내서 뭔가 근거계수를 이용해서 풀게 낼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보를 찾아내는 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근데 얘들아 이거 전개하고 싶니? 아니죠.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아, 뭔가 이게 치환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쵸? 그럼 어떻게? 다시 쪼개서 치환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자, 한번 쪼개볼게. 이 친구 x 빼기 2와 x 빼기 4로 될 거야. 그리고 이 친구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네 개 중에서 상수항의 합 또는 곱으로 맞춰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당연히 마이너스 2랑 뭐랑? 1이랑 마이너스 4랑 3이랑 어떤 규칙이 보일까? 아, 얘네 둘은 더하면 마이너스 1,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이렇게 묶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센스가 있는 친구들 잘 보세요. 작은 거부터 내림차순 쓰면 양끝과 양끝을 봐도 되겠고요. 애초에 이렇게 분리가 됐고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다시 얘네끼리 묶는 건 멍청한 짓이니 어떻게 잘 조작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얘네들 곱하시면요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나올 거고, 뒤에 거 보시면 x제곱 빼기 x 빼기 12 그리고 플러스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난 여기서 당연히 x제곱 빼기 x를 t라고 치환해서 보시면 t 빼기 2에 t 빼기 12가 나오고 플러스 9가 나오겠죠. 그러면 전개하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14t에 플러스 24죠. 24에서 9를 더하면 33이 나오면서 이 친구 t 빼기 3하고 t 빼기 11까지 완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t가 다시 뭐였어? 그렇죠.
x제곱 빼기 x였으니 x제곱 빼기 x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빼기 3이 될 거고 x제곱 빼기 x 빼기 11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해당되는 건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다시 풀어준 다음에 모양을 같게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같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x에 대한 2차 함수를 주고 있고요. 자, 이 친구와 누구? x축 사이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다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 선생님이 일반화를 좀 시켜줄게요. 자, 우리 x축은 선생님 y는 몇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얘네들이 교점, 위치 관계니까 둘이 만난다 생각하고 뭐 하면 된다고? 판별식 하면 되겠죠. 자, 왜냐? 얘는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또는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니까 우리 교점의 개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교점의 개수는 곧 실근의 개수랑 똑같으니 판별식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2에 k 빼기 2의 x에 플러스 k제곱이랑 누구랑? 0이랑 만난다 놓고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판별식 한번 때려볼게. 짝수 판별식 때리면 되겠죠. 판별식을 때리는 이유는 실근의 개수겠죠. 0개, 1개, 2개가 될 거야. 그치? 그 말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랑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얘는 k 빼기 2에 전체 제곱에 빼기 k제곱이 나오면서 뭐 합차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k제곱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나올 건데 자, 이 친구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k가 몇일 때? 1일 땐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건 넘어가겠죠? k가 1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다시 반대로 작으면 허근이니까 k가 뭐보다 1보다 크면 허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k가 1보다 크면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놓고 이제부터 기억, 니은, 디귿만 조사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볼게요. 기억, k가 1이면 한 점에서 만난대. 자, k가 1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니은 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지. 1보다 작은 데 들어가겠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데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어디 있어? 1보다 작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다시 x축과 이차함수와의 관계성은 우리가 둘이 만난다. 곧 교점의 개수고요. 교점의 개수는 곧 실근의 개수랑 똑같으니 판별식을 잘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줬어요. 자, 근데 또 이거 보고 이거 뭐 인수분해 돼요? 라고 해서 막 대입한 친구 있는데 인수분해 안 돼요. 잘 보시고. 자, 그때 얘네 둘을 곱하는 걸 볼 건데요.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해 봅시다. 자,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매우 똑같아요. 뭐만 달라? 알파랑 베타만 다르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뭐 그렇죠.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이용할 수밖에 없어.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과 계수로 넘어가고 플러스 뭐 대입해서 뭘 내리라 그랬죠? 차수를 내려보라. 차수를 내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됐어? 자, 그럼 앞에 것만 한번 잘 보면서 풀어볼 건데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친구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뭔가 대입을 해서 알파에 대한 식을 만들 건데 자, 얘는 앞에 거 두 개만 보면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빼기 1로 묶을 수도 있죠. 3차를 구하지 않고 2차로만 한번 뽑아볼 건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얘들아, 근이잖아, 알파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2가 0이야. 그럼 알파 제곱이 뭐야? 얘는 알파 빼기 2가 나오겠지. 됐어? 원래는 알파 세제곱도 구할 수 있어. 알파를 곱해서 2차, 1차니까 또 2차를 1차로 바꿔서 내리면 돼요. 됐어? 하지만 여기서 좀 다른 거 보여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2니까
알파 빼기 2랑 알파 빼기 1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2로 바뀔 거고 알파 제곱이 얘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잘 보세요. 대입하시면 알파 빼기 2 빼기 3알파 플러스 2라서 누가 사라져? 마이너스 2랑 2가 사라지겠지. 따라서 얘는 몇 알파? 얘는 마이너스 2알파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뒤에 거 베타는 뭐가 다를까? 베타는 똑같이 얘네들이 앞뒤가 똑같을 건데 얘가 베타만 다 바뀌는 게 눈에 보일 거라고. 그럼 뒤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2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시작합시다. 얘 마이너스 2로 묶어요. 얘도 마이너스 1을 묶습니다. 그럼 4가 튀어나오겠고 알파 빼기 2 그다음에 베타 빼기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2가 아니죠. 1이죠. 틀릴 뻔했어. 1. 그리고 얘도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대로 전개하시면 얘는 4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까지 계산하시면 근과 계수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 다음에 하나 더 보여줄 거예요. 갑니다.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 자, 두근의 합은 1이네. 근데 빼기니까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8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근데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2로 묶어볼게요. 그냥 2로 묶었을 때 하나 더 필기합시다. 2로 묶었을 때 2가 나가니 4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데 자, 볼게. 순서를 잠깐 바꿔서 1 빼기 알파와 1 빼기 베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잘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2가 알파랑 베타를 가지니까 이 친구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얘들 이 식과 이 식이 되게 똑같죠.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이 x에 1을 대입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이 친구의 답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해보게.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이거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죠? 1 대입하면 뭐가 돼? 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도 8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으니 이거 필기 하나만 해놓고 잘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차수 내리기도 기본적인 개념이 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인수정리도 잘 쓰시면 좋은데 그게 안 보이면 근과 계수까지 쓰시면 돼요. 근거에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우리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인수정리까지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삼각형의 길이 줬죠. 자, 한번 밑쳐볼게. 첫 번째,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줬기 때문에 A랑 B랑 C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길이잖아. 자, 이거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할 거고요. 자, 당연히 얘들은 인수분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는데 선생님 말했어. 인수분해 그냥 막 하는 것보다 차수가 제일 작은 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수가 제일 작은 게 누구냐? A는 제곱도 있고 세제곱도 있네. B도 세제곱 있어. 근데 C는 뭐밖에 없어? 제곱밖에 없어. 그럼 C로 한번 내림차순 해볼게요. 자, 그럼 C 제곱으로 내림차순 하게 된다면 A랑 B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나머지 C가 없으니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공통이 있는 것끼리 조금 잘 보시면 A제곱 B 빼기 AB제곱 그리고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0. 자, 이렇게 그냥 쭉 써본 것 같아.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 묶어볼 거야. 두 개씩. 자, 얘는 A, B로 묶었을 때 A 빼기 B가 보일 거고요. 됐어? 자, 이렇게 묶었을 때 A 빼기 B가 보이겠죠? 그래서 더하기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너네가 무슨 생각하냐? 선생님, 앞에랑 안 묶여요. 맞아요. 앞에랑 안 묶여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니네가 뭐 이렇게 묶었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두 개 다 보여줄 거야. 봐봐.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묶는지 모르니까 두 가지 케이스 정도 보여줄 건데 자, 주황색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네 둘이 A 빼기 B로 묶일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A 빼기 B로 묶은 다음에 얘랑 더할 거죠. 그러면 얘가 A제곱 더하기 얘는 둘이 더할 거니 2AB가 나올 거고 더하기 B제곱이 나오면서 자, 얘는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A 더하기 B가 묶인단 말이야. 아, 얘도 묶을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잘 봐. A 더하기 B로 묶으면 앞에는 C 제곱만 남고요. 얘는
얘 A 빼기 B랑 A 더하기 B 하나가 남죠? 그럼 그게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 친구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왜? 길이잖아. A 더하기 B, 양수 더하기 양수는 0이 나올 수 없어. 따라서 얘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니 얘는 피타고라스가 딱 보이게 되면서 B가 B변이 되는 1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연두색으로 한번 볼게. 선생님, 저는 여기서 C제곱 A 더하기 B로 묶었는데요. 그 다음 내림차순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내림차순 써볼게요. A로 내림차순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림차순 하시게 된다면. 그럼 묶어보시면 되겠죠. 자, 얘네 둘이 뭘로 묶여요? A제곱으로 묶여요. 그럼 A 더하기 B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본다는 건 너네가 내림차순 생각 정말 잘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보이는 대로 묶었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야. 보통 그치?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초록색이 선생님이 조금 원하는 방식이긴 해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로 묶었을 때 얘는 C제곱에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나오면서 얘랑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자. 내림차순을 했어요. 근데 또다시 내림차순을 해보셔야 돼. 왜? 여기도 복잡하니까. 됐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B변이 B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내림차순, 그래서 문자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문제를 좀 잘 읽고 푸셔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것도 그냥 풀다가 틀리지 마시고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줬어요. 다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줬죠. 자,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이 근은 누구 거야? x 거야. 방정식은 우리 근을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줬죠. 또 자,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a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 될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중근을 가진대. 다시 중근을 가질 거야. 이 근 누구 거라고? x 거겠죠. 그럼 내가 중근을 풀려면 당연히 무슨 식을 때릴 거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때릴 건데 당연히 어디서 때려야 돼? x로 때려야 되겠죠. 중근, 근은 x 거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판별 때릴 거야. 앞에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때리면 a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n이 0이 될 거야. 자, 제발 괄호 좀 칩시다. a제곱과 a제곱이 날라갈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2am 플러스 m제곱 빼기 4a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식이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이제 x는 사라지고 이 값이 항상 성립해야 돼. 언제? a 값에 관계없이야. 그럼 이제부터 난 여기서부터 뭐를 보는 거야? 변수를 a로 보는 거야. 변수를 a로 와야 된다고. 자, 그럼 변수가 a인 걸 잘 찾아내시면 얘는 2a로 묶었을 때 m-2가 될 거고 플러스 m제곱 빼기 n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봐봐. a 값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야 돼. 근데 오른쪽은 뭐야? 0이야. 그럼 얘가 어떤 수가 들어와도 항상 0이 되려면 얘가 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m은 뭐죠? 그렇죠.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m은 2야. 그럼 4 빼기 n이 0이니까 n도 뭐가 돼야 돼? 4가 되셔야 된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은 뭐다? 6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문제 잘 읽어야 돼. 아마 여기서 x로 나왔기 때문에 x로 쭉 풀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a에 대한이라면 또 a로 푸는 거고, 그리고 실수 x값에 관계없으면 항등식을 또 x로 잡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자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2번은 이걸 다 곱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떤 형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오른쪽을 잘 볼게. 갑자기 2의 n제곱 빼기 1이 나왔어요. 여기 빼기가 없어. 근데 얘들아, 규칙을 볼까? 아, 뭔가 2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4제곱 더하기 1, 뭔가 2배씩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어떤 것이 떠오를까? 그렇죠. 센스가 좀 있어야 되겠어. 이쪽은 합차죠. 자, 합차 공식이 필요하면 당연히 앞에 뭐가 필요해? 빼기가 필요해. 그럼 첫 번째, 2 더하기 1이라는 합이 보이죠? 그럼 차는 뭐야? 2 빼기 1이죠. 그래서 내가 앞에 곱하기 뭐 할 거냐면 2 빼기 1을 해버릴 거야. 잘 들어. 2 빼기 1 해버릴 거야.
내가 얘들아 왼쪽에다 2 빼기 1을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왼쪽에 곱했으면 오른쪽으로 곱하든지 아니면 얘를 곱했으면 다시 나누던지 해야 되는데 얘는 2 빼기 1이 뭔데? 1이죠. 얘들아 1은 곱해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아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얘기하는 건 무조건 1일 수가 없어요. 얘들아 저거 앞에 문제에 따라서 1이 아닐 수도 있으니 다시 내가 여기서 뭔가를 곱했으면 다시 나눠주시면 돼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럼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이 곱하면 합차니까 2의 제곱 빼기 1이 나올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연결했을 땐 2의 4제곱 빼기 1이 나오겠죠? 규칙이 보일까? 얘는 2의 8제곱 빼기 1이 나올 거야.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쭉쭉쭉 가다 보면 마지막 얘네끼리 계산하면 2의 몇 제곱? 64제곱 빼기 1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규칙성이 보일 수 있겠죠. 합차니까. 그래서 그때 원하는 답은 64가 될 수밖에 없으니 정답 N은 자연수 64가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얘입니다. 내가 앞에서 뭔가를 곱할 거면 다시 나눠야 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수 A0부터 A8까지 줬죠. 자, 그냥 개수가 정수라는 것 같아. 왜? 우리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들 보이죠? 자, 변수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우리 개수라 그러죠. 개수들이 전부 다 정수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식. 자, 왼쪽 식과 오른쪽 식 항상 항등식이다. 항등식 하면 당연히 얘들아 뭔가 떠올라야 돼. 개수 비교를 할 건지 수치 대입을 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x제곱을 4번 곱하면 8차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건 확인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우리 저거 4제곱 할 수 있을까? 아, 깡이 좋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개수 비교는 아니니까 당연히 수치 대입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앞에서 5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을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천천히 볼 건데요. 자, A0가 무슨 뜻이냐? 상수항을 의미하겠죠. 자, 우리 상수항을 의미한다는 건 A0 빼고 싹 다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 얘 빼고 날리려면 x에 뭐 넣어야 돼요? 그렇죠. 적당한 숫자인 0을 넣을 수밖에 없죠. 자, 선생님 여기서 애매한 표현을 썼어. 적당한 숫자라는 건 스스로 관찰해서 넣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상수항을 구할 거면 0만 살아남아야 되니 x에 0을 대입해서 싹 다 죽여야 되겠죠. 자, 그럼 x에 0을 대입한다는 건 왼쪽 식도 0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2의 몇 제곱? 4제곱이니 16은 A0가 나오면서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 같은 거는 A0부터 A8까지 싹 다 더할 거니 얘는 모든 개수의 합이 될 거예요. 다시 얘는 뭐라고? 모든 개수의 합. 자, 우리 아까 5번에서도 했다시피 모든 개수의 합은 또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x에다 뭐 넣어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1을 넣어야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x에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 식이 뭐가 되냐? 1 대입하면 1 더하기 2니까 3이죠. 3의 4제곱은 81이 나오면서 얘는 A0부터 쭉 더한 A8까지 나올 거라서 얘는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기억 니은 참이네요. 됐어? 그럼 디귿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디귿은 잘 볼까? 얘는 A2, A4, A6, A8까지 더하는 거야. 자, 얘는 조심합시다. 짝수, 차수들의 합이야. 맞아? 아니야. 짝수, 차수에서 뭘 빼줘야 돼? 누가 없어.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대충 있는 친구들이 그냥 A2부터 보고 오케이 짝수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얘들아 짝수랑 홀수의 차이는 뭐냐면 뭔가 수치를 대입했을 때 짝수들의 차수는 제곱해도 무조건 양수, 홀수들은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 얘네 부호 차이를 잘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x에 1을 대입한 게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81 그리고 A0하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쓸게. A1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쓸게. 됐어? 그럼 얘는 짝수의 대표, 홀수의 대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2 빼기 1이니까 3 더하기 2 5겠죠? 5의 4제곱은 625입니다. 25 곱하기 25 이거 너네 계산하셔야 돼. 자 얘는 A0는 A0죠. 여기 마이너스를 넣으면 아 얘는 마이너스 A1. 자 그럼 무슨 느낌인지 보입니까? 짝수, 차수들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거고 홀수들은 음수,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 자 짝수들의 대표와 홀수들의 대표를 잘 버무려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말은 나는 짝수가 궁금하니까 얘네 둘을 뭐 해야 돼? 없애줘야 돼. 그럼 둘이 뭐 해야 없어져? 더해야 되겠죠. 자, 둘이 더합니다. 그럼 얘는 706이 되겠고요. 얘는 2배의 A0부터 어디까지? A8까지 짝수들의 합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2로 약분할 거니까 300
353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뭘 빼줘야 된다고? A0를 넘겨주셔야 되겠죠. 근데 A0 우리 기억에서 구해서 16으로. 그래서 16을 빼게 돼야지 문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353에서 16을 뺀 337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완벽히 낚시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으시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푸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항등식이라 줬기 때문에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적절히 잘 섞어 가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줬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이거 뭐가 불가능해?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니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근거계수. 근거계수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그렇죠. 2가 되겠죠. 알파, 베타는 5가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럼 이 두 개를 잘 이용해서 풀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있어. 원래는 대입까지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 자, 근데 넘어가 볼게요. 자, 두 근을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로 볼 수 있을 건데, 자, 이거 한 번만 유도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1이야.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여기서 얘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면 이 친구를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꼴을 만든다면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으니 근거계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 똑같은 거야.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빼기 알파분의 베타 됐어? 그리고 곱하기 얘가 베타분의 알파로 놓고 얘를 전개해서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x제곱에 빼기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둘이 곱할 거니까 알파 베타야. 그럼 당연히 얘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0이다라는 걸 포함할 수 있는데, 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얘네가 두 근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근거계수를 정확하게 구하면 두 근의 합은 얘분의 얘니까 그냥 합하고 곱만 잘 구해서 대입해도 되겠다. 잘 봐. 두 근의 합, 얘네들이 더해서 부호 반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얘는 1이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가운데 것만 잘 계산하시면 되니까 통분이라는 걸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잘 봅시다. 알파 베타 분의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알파 베타는 5분의로 시작하겠고요. 얘는 제곱에서 얘를 뺄 거죠. 얘 제곱하면 4가 되겠고 2알파 베타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오겠지, 합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땐 당연히 부호 반대로 들어갈 거니까 x제곱 플러스 5분의 6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써주셔야 돼.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요거 하나만 좀 필기 합시다. 당연히 차수 내리기도 할 수 있으니 뭐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도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알파 제곱은 대입해 볼게. 알파 제곱은 2알파 빼기 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럼 얘가 2알파 빼기 5에 2베타 빼기 5기 때문에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4가 되겠고 4에서 10을 뺀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까지 잘 필기해 봅시다. 얘들아, 알파분의 베타 잘 봐. 지금 곱을 잘 보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5라는 건, 자, 알파분의 1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알파분의 1은 5분의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5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5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알파 베타가 5였으니까. 요 정도까지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세 개나 알려준 건 어떻게 쓰일지 몰라.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리까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x 더하기 2y 더하기 4z가 0이고요. 자, 쭉 나와 있는데 관계성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거 쫄고 있으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조건들을 얘네들이 연결 좀 시켜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 그치, 뭔가 제곱한다는 느낌 받을 수 있을까? x제곱, 4y제곱, 16의 z제곱. 됐어? 자, 그러면 제곱을 좀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어떤 느낌인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잘 봐봐. 얘는 xy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4yz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2zx의 전체 제곱이니 나는 이런 모양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 쟤네들의 관계성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다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당연히 문제를 보고 푸는 건 맞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이 정보들을 못 구하겠으면 위에서 조건을 조금 내가 아는 만큼 뽑아내셔야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올 테니까 제곱해봅니다. 우리 제곱하시면 x제곱, 4y제곱, 그리고 16z의 제곱이 나올 거고 자, 몇 배씩? 둘이 곱해서 2배씩 할 거니까 4, x, y 그리고 둘이 곱하면 2, 4, 8이니까 16yz 그 다음에 끝에 거 곱하면 8zx가 나올 건데 이 친구도 0이 나올 거야. 왜? 얘를 제곱했으니 얘도 제곱하면 0이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가 이거네. 이 친구 몇이었어요? 12였어요. 그럼 이 친구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1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느낌이 조금 올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y, 4yz, 2zx였잖아. 4, 16, 8, 마이너스 12. 자, 얘로 일단 먼저 기준을 맞춰보시면 4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xy 플러스 4yz 플러스 2zx가 뭐다? 마 3이다까지 완성했을 때 얘랑 다시 연결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 각각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제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금 했던지 똑같이 반복하면 되겠죠. 얘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 듯이 다시 얘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오겠죠. 자,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볼게요. 자, 이거 제곱하면 얘들아 당연히 xy의 전체 제곱 더하기 4yz의 전체 제곱 더하기 4z 아니죠 2zx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자,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거니까 자, 둘의 곱해 그러면 4xyz인데 자, 다시 4xy제곱 z인데 두 배씩 할 거니까 8xy제곱 z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8에다가 2를 곱할 거니까 16 그리고 x, y, z 제곱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얘는 4x제곱 yz가 나올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앞에 있는 것들이고요. 자, 얘를 제곱했을 때 당연히 9가 나오는 건 확인이 될 거야. 제곱했으니까. 그럼 난 얘만 처리하시면 되겠네. 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다 묶인다는 사실. 자, 4로 다 묶이죠. 그리고 x, y, z가 몇 개씩은 있어? 하나씩 있으니 얘를 4, x, y, z로 묶어. 그러면 얘는 y 더하기 아니죠. 얘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얘부터 x부터 합시다. 얘는 x 하나 남겠고요. y도 하나 남겠고요. 지금 2y이고 얘는 4z가 남는 게 보일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3개짜리를 구해도 되겠지만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뭐라고 줬으니까 0이라고 줬으니까 얘는 그냥 어차피 싹 다 날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 더하기 얘는 0이었죠? 그게 뭐다? 9다. 그럼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9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비슷한 모양들을 제곱해서 만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전개부터 하는 게 답이고요. 자, 보통 얘가 실수라는 건 무슨 부분이? 허수 부분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그럼 너네는 당연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죠.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 자, 갑니다. 얘는 1 빼기 i가 나올 거고요. 제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몇 i? 2ai가 나올 거고 빼기 1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분배 이쁘게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갈게. 자, 그냥 분배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i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고 자, 마이너스 i를 곱할 거니까 빼기 a제곱 i 그리고 빼기 2i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면 얘네 둘이 하면 플러스 2a죠. 틀린 뻔했어요.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i가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2a만 남고요. 플러스 i가 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전개했으니 당연히 나 뭐 해야 돼?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나눌 건데 여기서 실수 부분은 i가 없는 친구들이니까 a 제곱과 플러스 2a와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요. 자, 그 다음 i가 붙어있는 놈은 내림천으로 쓰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제로가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얘가 뭐가 불가능해?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에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얘분의 부호 반대인 얘니까 정답은 A의 모든 합들은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 안에서도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당연히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나눠서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자, i부터 쭉 더하는 거야. 자, 우리 i의 거듭 제곱의 특징들이 있었죠. 자, 뭐였죠? 그렇죠. 4개씩 우리가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4개씩 반복에. 그 다음에 4개씩 더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온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도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얘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4개짜리는 한번 계산해봐야 돼. 자, 어차피 첫 번째는 i분의 1이니까 그냥 둘게요.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할 건데요. 애초에 얘가 마이너스 1로 나오겠다라는 건 잘 볼게. 그러면 얘들아 차근차근 더할 거야. 얘랑 얘 있으면 돼? 안 돼. 얘는 허수잖아. 그럼 얘까지는 무조건 있어줘야 돼. 그래야 둘이 어떻게 돼? 더하면 0이 되겠죠. 근데 앞에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네? 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4개 중에도 몇 개까지 더해야 된다고? 3개까지만 더해야 된다라는 게 규칙성이 발견이 될 거야. 자, 근데 3개만 더하면 돼? 아니야. 잘 봐. 그러면 나는 처음에 첫 번째 n이 3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럼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다시 1을 더하면 0이 되겠지? 그럼 또 반복. 하나, 둘, 3개 반복되겠지. 그럼 이제 몇 개씩 넘어가? 그렇죠. 4개씩 넘어가니 7일 때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왜? 이 사이에 4개, 1부터 마이너스 i까지 또 반복이 되면 4개끼리 어떻게든 다 0으로 없어질 거니까요. 됐어? 자, 그 다음 다시 n이 4를 더하면 뭐가 돼? 11이 되면서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럼 뭔가 규칙성이 발견이 될 거야. 그때 50부터 100 사이에 있는 50 이상 100 이하에 있는 자연수 n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어떻게 넘어가는지 볼게. 3, 7, 11 이렇게 넘어가. 자, 몇 개씩 넘어가? 4개씩 넘어가죠. 이걸 다 세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분명히 나머지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4개씩 넘어가니까 자, 얘를 일반화시켜서 4K라고 쓸게. 1 넣어볼까? 3이 나오려면 빼기 1이 필요하겠죠. 자, 확인. 2 넣어볼까요? 7 나오죠. 3 넣어볼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4의 배수에서 뭐씩 빼는 거야? 1씩 빼는 거니까 4의 배수에서 1씩 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n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하시면 5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4K 빼기 1이 뭐보단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1씩 더하면 5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01보다 작은 4의 배수만 잘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뭐부터 시작할까? 52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52는 13부터 13, 14 이렇게 쭉 갈 거야. 101에 가까운 건 25니까요. 자, 13부터 25까지 개수만 정확하게 세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1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25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잘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등호가 2개죠. 그럼 빼서 하나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 12에서 등호가 2개짜리니 하나를 더 더해서 13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4개씩 반복했을 때 0이 되니까 3개까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네 규칙성을 찾을 때 나머지로 보라고 이야기 분명히 했고 선생님이 옵티마이저 설명할 때 분명히 다 얘기했어요. 4개씩 반복할 때 이런 표현도 잘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너네가 스스로 관찰을 해서 3, 7, 11이니까 4의 배수에서 하나씩 뺀 게 되겠지. 왜? 세 번째까지 끊을 거니까. 4개씩 반복하는데 3개까지 볼 거니 하나를 빼시면 되겠다 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필기 잘 해놓고 복습 좀 하세요.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1인 원 5가 있는데요. 지름 AB와 지름 AB와 현 CD가 만나는 점의 P에 대해서 CP가 12고요. DP가 8인 8이다라고 줬어요. 자, 이때 선분 자, BP와 그 다음에
BP와 AP죠. AP를 두 근으로 한대요.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선생님 이건 옵티마이저 때 분명히 얘기해줬고요. 공식 하나 암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왜? 중등기하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AP랑 BP를 구할 거면 얘를 조금 알아주셔야 되긴 할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반지름이 11이야. 그럼 당연히 OB의 길이도 11이니 선생님이 얘를 A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1 빼기 A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11 플러스 A가 나올 거고 BP의 길이는 11 빼기 A가 나오면서 근이 11 더하기 A와 11 빼기 A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만들 거니까 X제곱으로 시작할 거고요. 두 근의 합으로 먼저 뭘 구할 수 있다고? 1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근거계수에서 배웠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예요? 22죠. 그럼 여기 22x 쓰면 되는데 아니죠. 마이너스 22x가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근거계수 생각해봐. 얘분의 부호 반대인 얘가 되겠죠. 그리고 곱만 잘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했냐면 이 지름과 현에 만나는 점 P에 대해서 이 공식이 있다고 해서 자, 모르는 친구들은 중등기하 공부 안 한 거니까 다시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AP 곱하기 BP라는 것들은 뭐냐? 얘는 CP 곱하기 DP랑 똑같다라는 공식이 있죠. 자, 이게 뭔 소리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다. 그래서 비율 관계입니다. 비율 관계. 뭐 원주각하고 이런 거 다 있지만 설명하기 좀 길고 애초에 중등기하는 암기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 됐어? 자, 그러면 AP 곱하기 BP는 내가 구하고 싶은 곱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96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얘네 두 개의 곱은 96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 이 자리에는 그냥 96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다시 지름과 그 현에 대한 만나는 점 P에 대해서 이 비율 관계 여기 얘네 둘의 곱은 얘네 둘의 곱이랑 똑같다 정도를 암기 좀 필기 해놓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허수 Z가 다음을 만족시키고요. 그 다음을 만족시키는 걸 전부 다 확인해서 구해야 되는 게 A 더하기 B가 최소가 될 때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때 A, B는 정수라고 줬으니 이 조건을 확연히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선생님이 Z를 P 더하기 QI로 놨어. 왜? 여기 우리 보통 A 더하기 B를 놓지만 A랑 B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럼 가조건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Z 더하기 Z바니까 우리 Z바를 써놓고만 한번 시작을 해볼게. P 빼기 QI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럼 둘이 더했을 때 당연히 얘들아, 원래는 이런 조건들을 보자마자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이요? 그러면 당연히 실수 부분의 2배가 마이너스 10이니 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로 결정될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조건 잠깐 별표를 쳐놓고 나조건에 의해서 뭔가가 발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 앞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문제 잘 읽어보시면 우리 차수를 알려줄 때도 되게 확인을 많이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허수 Z라 그랬죠. 자, 복소수 Z가 아니에요. 허수 Z라고 한 건 여기서 절대로 Q는 뭐가 될 수 없다야?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가야 돼. 얘들아, 허수라는 건 무조건 여기 허수 부분이 살아있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Q는 0이 되면 안 된다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나 조건을 한번 펼쳐볼 건데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나를 잘 보시면 Z제곱 빼기 AZ니까 한번 보시면 얘들아, Z를 제곱한다는 건 그냥 우리 완전 제곱식 제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P 더하기, 자, P가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 더하기 QI의 전체 제곱에 빼기 A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QI 그리고 플러스 B가 0이 될 거니 자, 얘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완전 제곱식 하게 된다면 25 빼기 10QI 빼기 Q제곱이겠죠. 그 다음 플러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QAI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0이 될 거니 얘는 당연히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실수 부분은 25와 마이너스 Q제곱과 그 다음에 플러스 5A 더하기 B가 존재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QI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QI로 묶었을 때 얘는 10이 나오겠고요. 이 친구는 A가 나오면서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당연히 얘네가 0이니까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 곧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또는 Q가 0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봤잖아. Q는 0이 될 수 없다고요. 따라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0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A를 마이너스 10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25에서 50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B가 0이 되면서 B라는 친구는 뭐가 돼? 25 더하기 Q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일단 A, B가 정수라고 줬으니 이 친구가 정수면 이 친구도 정수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근데 A는 그냥 정해졌죠. 마이너스 1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B라는 친구를 어떻게 정해야 돼? B의 최소값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곱수 중에 정수 중에 제곱수잖아. 제곱수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다 0 넣어서 B는 2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안 된다니까. Q가 0이 아니야. 그럼 그 다음 큰 게 뭐예요? 1이겠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26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16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들아, 얘가 원래 제곱수의 제일 작은 건 0이죠. 하지만 0이 안 된다 그랬으니 그 다음 큰 건 제곱이 뭐? 1이 되겠죠. 그래서 26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얘들아, Z제곱 빼기 AZ 더하기 B가 0이지. 자,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봐도 될까?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0 해서 여기에 근이 Z랑 Z바라고 봐도 되겠지. 자, 켤레근을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얘 켤레근은 허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개수가 전부 다 무슨 수면 돼? 실수면 돼요. 얘들아, 다 정수죠. 정수들은 무조건 실수 안에 들어가니까 켤레복소수의 근을 성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근거기에서 쓰시면 Z 더하기 Z바가 두 근의 합인 A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건 동일하게 갖고 갈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B라는 친구는 두 근의 곱이니까 Z 곱하기 Z바는 B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B라는 친구는, 자, 둘이 곱해볼까? 둘이 곱하면 얘들 뭐가 돼? P제곱 더하기 Q제곱이죠. P제곱이 뭐야? P가 뭐였어? P 마이너스 5였잖아. 제곱하면 25 더하기 Q제곱이 나올 거니 그대로 얘랑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서 이때부터는 정수 조건 잘 이용해서 똑같이 26이 나오고 마이너스 10을 계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들 보시면 정수 조건을 잘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빨간색 같은 정보 같은 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세 다항식 줬어요. fx도 줬고요. gx 2차로 줬고요. 자, h까지 줬는데요. 이때 f세제곱 더하기 g세제곱이 이런 식을 만족시킬 때 hx를 x 빼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검산식은 이제 조금 안 세워도 될 것 같아. 그치? 선생님이 미리 세웠다고 해서 본인들이 안 세운 거 아니겠죠?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x 빼기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1차니까. 그럼 당연히 x에 2를 대입해서 h2라는 걸 구하는 게 목적이 될 거고요. 그럼 h2를 구하려면 hx를 정확하게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얘들아, 지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얘랑 똑같다라고 놨는데 이걸 진짜 세제곱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자, 근데 그럼 오른쪽을 잠깐 볼까?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x에 대한 같은 항등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 자, 그럼 오른쪽을 잘 봐. 너가 왼쪽을 다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치? 그럼 오른쪽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돼 있어? 그렇죠. 곱으로 표현돼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곱으로 표현돼 있다는 건 뭐 하라고 했어? 그렇죠. 인수분해야. 얘들아, 인수분해 뜻이 뭐야? 여러 가지 다항식을 곱으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인수분해했을 때 얘랑 똑같은 걸 맞춰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당연히 우린 공식으로 알고 있죠. 자, 한번 써볼까요?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니까 f 더하기 g 그리고 뭐 f제곱 빼기 fg 더하기 g
제곱이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겠어?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긴 해. 이거 제곱하는 거 좀 힘들긴 하죠. 자, 그러면 요 정도 볼 수 있을까? 일단 얘네 둘이 뭐 하래요?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 더해볼게요. 2x 제곱 빼기 2x 빼기 4라고 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가 보일까? 아, 우리 이거 다 계산하라는 게 아니네. 지금 요 친구랑 완벽히 똑같으니까 hx는 얘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다시 답 다 나왔잖아. hx가 뭐라고? fx의 뭐 제곱 빼기 fx 곱하기 gx 더하기 g의 제곱 x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 진짜 전개할 거야? 아니야. 일단 우리 구하는 게 뭐야? h2잖아. 그럼 여기다 그대로 뭐만 대입하시면 돼요? 아, 2만 대입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h2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f2도 알아야 되고 g2도 알아야 되니 그냥 얘네들만 정확하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f2는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2 대입하면 4 빼기 2죠? 2 빼기 5는 마이너스 3이니 그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h2라는 친구는 f2를 제곱하면 9가 되겠고요. 둘이 곱해서 음수 붙인다는 건 또 9가 나오겠고요. g제곱도 9가 나올 테니 정답은 뭐다? 27로 계산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야?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자, 왼쪽 식을 더 계산하기 힘드니까 오른쪽을 잠깐 봐봐. 오른쪽을 잠깐 봤을 때 두 식에 뭘로 표현되어 있다? 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생각해내고 풀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를 했다 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얘네들 잘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계산을 직접 하라는 건 아닐 거야. 왜? 그럼 너무 복잡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소인 2 이상의 두 자연수라고 주고 있죠. 자, 두 자연수 A, B가 있어요. 자, 여기서 A, B는 2보다 크거나 같은이라고 했으니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이때 세 모서리 길이가 각각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플러스 2B인 직육면체가 있대요. 자, 근데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자, 선생님 쪼개는 거 못 그리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일단 그림을 보세요. 알겠죠? 자, 그때 모서리가 A 또는 B가 되도록, 자, 한 모서리가 뭐 또는 뭐가 된다고? 모서리가 A 또는 B가 되도록 몇 개로 쪼갠다고? 12개로 쪼갠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2 곱하기 2, 밑에 4개가 보이고 그 층을 3개 쌓았으니 당연히 12개가 되겠죠. 그때 직면체가 있는데요. 그때 건널비가 78이 되도록 하는 이 직면체는 총 4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때 2a제곱 더하기 3b제곱을 구하래요. 자, 합니다. 얘들아, 그럼 이게 12개를 쪼개질 거잖아. 그럼 어쨌든 니네가 어떤 구성이 있는지 볼 건데 예를 들면 선생님 얘기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AB, 다시 얘도 AB, 그리고 뭐 A, B, B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네가 이걸 다 구할 수 없겠지. 여기 가로가 B, 세로가 A, 세로가 A, 높이가 A. 그래서 막 다 구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얘들아, 저걸 다 12개를 합쳐버리면 뭐가 돼? 큰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부피를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뭔 말이냐? 자, 우리가 부피 한번 구해볼 건데 부피는 얘네 둘이 다 곱할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2B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괜찮아? 자, 그럼 앞에 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대로 풀어보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올 거고 얘는 A 더하기 2B가 나오겠죠. 자, 한번 쭉쭉 풀어 갑시다. A가 몇 개? 3개가 나올 거야. 다음 얘네들 곱하면 2a제곱 b가 나오고 얘네들이 곱하니까 2a제곱 b가 나오면서 4a제곱 b가 나올 거야. 다시 얘네 둘이 한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ab 볼까? ab가 나오려면 ab 제곱 나오려면 여기랑 얘랑 곱하면 4. 그다음에 얘네 둘 곱하면 5. ab 제곱이 나올 거고 마지막 얘네 둘 곱하시면 2b 세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거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A 세제곱은 몇 개? 1개.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2개니까 총 9개, 10개, 12개의 직육면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라고. 자, 예를 들면 이거죠. BAA라는 요 앞에 있는 요 직육면체가 총 몇 개라고? AAB니까 이게 4개라는 거지.
이건 5개, 2개, 1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총 12개가 나오는 건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건널비가 78인 게 4개짜리가 있대요. 그 4개는 당연히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죠. 왜? a제곱 b가 4개니까요. 됐어? 그러면 여기선 그대로 뽑아서 자 생각해볼게. 직육면체 하나 딱 그렸을 때 직육면체 딱 하나 그렸을 때 얘가 a고 얘가 a고 얘가 b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 건널비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a제곱은 2개가 나올 거고요. 옆면이 AB죠? 얘도 AB, 그럼 AB가 4개가 나오면서 4AB가 78이 나올 거고 2로 약분 치시면 A제곱 더하기 2AB가 39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얘를 A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2B가 3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어차피 니네 이거 해봤자 인수분해 안 될 거고요. 자연수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순서쌍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얘는 뭐 곱하기 뭐니? 3 곱하기 13이니까 얘들아 얘가 13이면 얘가 13 더하기 자연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얘가 3이 되겠고 얘는 13이 될 수밖에 없으니 A가 3이잖아. 그럼 B는 뭐가 돼? 5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얘가 3이라며. 근데 얘가 13이 나오려면 얘가 10이 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3이고 B는 5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고 싶은 2A제곱 더하기 3B제곱을 구한다. 갑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9, 2, 18이 나올 거고요. 5, 25니까 75를 더해서 정답은 9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앞에 있는 개수가 이것들이 개수다. 자, 개수는 얘네들의 개수다. 왜? 얘를 5번 더했으니까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함수 줬죠? 자,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엄청 많아요. 문자, 그쵸?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실수 MPQ를 다 구해서 곱해라가 정답이 되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자, 그럼 가조건부터 조금 읽어볼까? 자, 우리 기본적으로 내가 2차 함수 나오면 뭐 하라 그러냐면 좀 그리세요,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 좀 해보세요. 그냥 수식으로 푸는 친구도 있는데 수식도 당연히 답이 될 수 있지만 수식으로 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는 거고 당연히 얘는 앞에가 x제곱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무슨 볼록? 그렇죠. 아래로 볼록을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문제에서 뭐가 문제냐면 범위를 줬어요? 안 줬어요? 따로 주진 않았어. 그래서 가조건 봐봐. f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당연히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될 거야. 따라서 너한테 뭘 준 거야?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 그 축을 준 거가 되겠죠. 자, 그럼 너네가 x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x좌표인 걸 알아서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죠. 보통 우리가 얘를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뭔가 네모로 두거나 k로 두거나 막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럼 너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뭔가가 쭉쭉쭉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4 안 써요? 뒤에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왜? 누구 때문에? y좌표 때문에. 그럼 너네한테 여기서 알려주는 건 당연히 축에서 알려주는 건 요거. 1창의 개수는 무조건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그게 뭔데? p는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p가 4니까 그대로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나 조건은 뭐냐면 fx와 mx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라고 하는 건 자, 교점이 무슨 점이야? 만나는 점이죠. 그럼 만나는 점이니까 당연히 무슨 개수랑 똑같다고? 그렇죠.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 그래서 실근. 그럼 실근이 하나라는 건 이 친구들이 둘이 만났을 때 실근 하나. 뭐? 중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잠깐 그림을 다시 보게 된다면 이 2차 함수에서 뭔가 mx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쭉 가봅시다.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px가 방금 4였죠. 4x 빼기 q 빼기 5의 전체 제곱이 mx랑 같은 게 몇 개?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넘기세요. 넘기시면 x제곱 플러스 4 빼기 m의 전체 제곱 빼기 q 빼기 5의 전체 제곱이 0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근이 하나니 곧 중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중근은 뭐 써야 돼?
판별식이 0 또는 완전 제곱식 쓰면 되는데 완전 제곱식은 택도 없는 것 같고요. 됐어? 자, 그러면 판별식 때려봅시다. 그러면 요게 왜 제곱이죠? x죠. 다시 요거 제곱하시면 판별식 때리면 4 빼기 m의 전체 제곱. 판별 쓰는 거야, 판별식. 빼기 4ac인데 4ac니까 플러스 4 곱하기 q 빼기 5의 전체 제곱은 0이 되겠다.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넘겨서 막 제곱하는데 바보야? 그러면 안 돼. 이걸 의도한 거거든.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둘 다. 자, 넘겨서 막 계산하면 선생님 못 풀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딱 봐도 뭔가 이게 안 풀릴 거잖아. 얘들아, 문자가 2개야. 식은 1개야.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나오려면 이 친구도 0, 이 친구도 0을 유도해 주셔야 돼. 됐어? 따라서 m은 뭐가 돼? 4가 될 수밖에 없고 q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5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니네가 그냥 기계적으로 쭉쭉쭉 풀어 나갈 수는 있어.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시고 얘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럼 4랑 5가 나왔으니 그대로 다 대입하시면 m도 4가 나올 거고 q는 5가 나올 거니 자, 정답은 20 곱하기 4에서 80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딱히 없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 막힌 친구도 좀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이 가랑 나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잘 판단하시면서 나가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우리 y라는 함수를 2개로 나눠서 줬어. 자, 근데 이거 배웠던 거는 우리 옵티마이저 때. 자,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절대값 x제곱 빼기 1 기억나십니까? 우리 절대값 x제곱 빼기 1은 당연히 그림 그려서 뒤집어 올리시면 되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서 준 것뿐이야. 자, 당연히 우리가 얘들아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얘들아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게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많아져서 이걸 전부 다 유형화시키면 너무 외울 게 많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을 기점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x축 하나 딱 그렸을 때 봐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1이 이렇게 있을 거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곧 얘보다 왼쪽, 얘보다 오른쪽에는 아래로 볼록인 x제곱 빼기 1을 그릴 거니 자, 근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봐봐. 둘이 부호반대지. 그럼 얘는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인데 근이 또 마이너스라고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인수분 해보시면.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와서 자, 너네가 알고 있던 우리가 원래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뒤집어 올린 절대값 x제곱 빼기 1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1인 거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말했어. 분명히 직선을 그릴 땐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K잖아. 얘들아,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게 뭐야? 설명했다. K가 의미하는 건 절편이에요. Y절편이 되겠지. Y절편이 무슨 뜻이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 X에 0 대입해서 나오는 거. 자, 그럼 K는 당연히 여기서 양수니까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울기 음수니까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선생님이 그래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절편과 접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위아래로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일단 얘들아, 얘가 답일 수는 없어. 근데 일단 기준이라는 걸 조금 세웠을 때 절편과 접점을 먼저 해봤을 때 우리가 뭐 하면 돼? 그때부터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접한다야. 내려가는데 접해. 그럼 어떻게 그려? 이런 식으로 접할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럼 몇 개 만날까? 얘들아, 이거 만나는 거야? 더 올라가겠지? 하나, 둘, 3개야. 그럼 얘보다 더 올라가면 몇 개 만나요? 2개밖에 안 만나겠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럼 얘보다는 뭐 해야 돼? 아, 얘보다는 내리셔야 되겠다까지 되겠죠. 그럼 쭉쭉쭉쭉쭉 내리다가 당연히 어디까지 오냐면 아까 선생님 말한 절편까지 한번 본다는 거야. 왜 절편까지 봐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총 몇 개? 3개잖아. 근데 얘보다 조금 올려볼까? 그럼 어떻게 돼? 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개가 만나겠죠? 그럼 얘보단 올라가셔야 되겠다. 더 내려볼까? 더 내리면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2개밖에 안 만나겠죠? 그래서 2개, 1개 만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접할 때잖아. 누구랑 누구랑 접하냐면 위로 볼록하고 접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기시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k 빼기 1이 0이고요. 판별식 때리게 된다면 1 빼기 4k 플러스 4가 0이 되겠죠. 따라서 4k는 5가 나오면서 k는 4분의 5가 나오겠죠. 자, 그럼 y절편 같이 얘들아, y절편이 양수니까 똑같이 내린다 했을 때 k를 내리는 당연히 k가 4분의 5보단 작겠죠. 왜? 얘보다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려가니까. 양수니까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가 뭐였냐? 두 번째가 뭐예요? 어딜 지날 때? 이 절편을 지날 때.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야? 1,0을 지날 때겠죠? 누가? 이 친구가. 따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1,0을 지날 때가 마지노선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나와서 k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1보다 어디 있어야 돼? 올라가야 된다고요. 따라서 1보다 크다가 나오면서 얘네들을 버무려 주시면 답은 1부터 어디까지? 4분의 5까지로 볼 수 있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야? 그 둘을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1 더하기 4분의 5는 4분의 9로 계산이 완료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얘들아 쉬운 거야. 이 정도면 얘들아 충분히 다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1, 2등급이 나오죠. 그쵸?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 이 정도는 꼭 연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번 도형 나왔다고 또 못 푼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볼게요. 자, ABC가, 자, AB가 몇인? 9인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 직각 이등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얘가 9, 9가 될 거야. 그럼 차근차근 가시면 BC도 뭐가 돼? 9 루트 2가 나오겠지. 왜?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아니면 1대 1대 루트 2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봤을 때 직각 이등변 2니까 얘들아 여기까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45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45도가 나오겠지만 뭐 얘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따로 하진 않을게요. 마찬가지로 잡아 얘들아 얘가 45도야. 그럼 얘가 90도겠지. 왜? 수소의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죠. 문제 자체에서. 그럼 얘도 몇 도야?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도 45도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90도지. 왜? 똑같이 수소의 내린 거니까 90도 45도. 그럼 얘도 몇 도? 45도. 그럼 얘도 몇 도야? 45도가 될 수밖에 없지. 왜? 얘도 하나의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걸 따졌을 때 내가 이제 변수를 두면서 차근차근 볼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얘는 사다리꼴 넓이가 될 거니 얘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다.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사다리꼴은 당연히 윗변, 아랫변, 높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선생님 AP를 X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AR도 X가 될 거야. 왜? 45도 45도니까 우리 직각 이등변이겠죠. 그럼 얘도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루트 2 X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갑니다. 그럼 얘들아, 그럼 얘가 뭐야? PB가 9-X가 되는 거 이해됐어? 전체가 9니까 이만큼이 X에서 빼겠죠. 됐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1대 1대 루트 2였죠. 그럼 이상도 할 수 있을까? 얘가 이거면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다시 45도 45도 똑같으니까 얘를 똑같이 뭐해? 나누시면 루트 2로 나누시면 루트 2분의 9 빼기 X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따라서 PQ도 BQ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QC의 길이도 나올 수 있어. 전체 복잡해 보이지만 잘 봐. 9 빼기 루트 2에서 루트 2분의 9 빼기 X가 나오게 될 거야. 됐어? 갑니다. 자, 그러면 윗변 아랫변 다 써볼게. 자, 윗변이 뭐냐? 윗변이 루트 2x예요. 자, 그리고 아랫변이죠. 아랫변은 뭐야? 조금 길지만 좀 써봅시다. 9 루트 2에서 뺄 거야. 루트 2분의 9 빼기 x를 뺄 거고요. 그 다음 높이가 뭐냐? 높이는 얘잖아. 여기 PQ 너랑 똑같다고? 이 친구 BQ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루트 2분의 9 빼기 x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우리 사다리꼴 넓이 자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9-X가 있겠죠. 자, 바로 좀 칠게요. 곱하기 쟤네들 더할 거니까 윗변 아랫변 루트 2x 더하기 9 루트 2 빼기 루트 2분의
9-x가 있는데, 자, 이거 계산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따라올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얘네끼리 다 더할 거잖아. 그럼 분배 법칙을 써볼 건데요. 자, 얘 루트 1을 이렇게 요렇게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 약분될 거야. 얘도 약분될 거야. 자, 얘네들을 곱하면 2분의 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시면 얘는 2가 되겠죠.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앞에 2분의 9-x가 있겠죠. 곱하기, 얘 잘 봐. x 더하기 9야. 빼기 2분의 9-x니까 얘만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따라올 수 있을까, 여기까지?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통분하는 거야. 2분의로. 그러면 2분의 몇 x? 2x죠. 2x 빼기 x니까 3x가 나올 거고, 9 빼기, 아니죠. 2로 통분했으니까 18 빼기 9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결론. S라는, 넓이 S는 둘이 곱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9 빼기 X와 3X 플러스 9가 나오면서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어렵죠? 자, 계산이 복잡하지만 이 정도 도형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 자, 그러면 당연히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니까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겠죠? 그래서 무슨 볼록? 위로 볼록 그릴 수밖에 없어. 왜? 음수잖아. 자, 그럼 선생님 맞다. 분명히 저거 완전 제곱식 풀지 말고 얘가 -3이죠. 근. 얘가 9가 되니까 그 중간인 -3하고 9를 더했을 때 6이니까 딱 중간인 어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근데 범위 잘 봐야 돼, 얘들아. 범위 잘 봐봐. 이게 변이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 길이니까. 마찬가지로 전체가 뭘 넘을 수는 없어? 9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범위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를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0부터 9까지 여기 최대값은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 꼭지점일 때. 왜? 0부터 9는 대략 0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는 당연히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3일 때 계산하시면 되니까 x에 3 대입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3 대입하시면 6 곱하기 3 대입하시면 18이 나오면서 계산하십니다. 얘는 약분 치면 2랑 3이 될 거고 얘랑 약분 치면 9니까 정답은 27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도형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해결해 가시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번은 옵티마이저에 있던 문제에서 하나 변형해서 갖고 온 거고요. 어려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가족권을 잠깐 볼 건데요. 가족권에서 P 빼기 1, P 아니죠. P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P1을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첫 번째, P-1이 0이 되거나 또는 P1이 0이 된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PX가 몇 차라고 주고 있냐면 2차라고 주고 있죠. 자, 잘 봐. PX가 2차 다항식이라고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걸 모두 더했더니 그게 QX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PX가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되는 거, 이 가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나오는 걸 싹 다 더했더니 QX다라고 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가조건을 잠깐 보시면 얘는 첫 번째 x 플러스 1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마찬가지로 x 빼기 1을 가질 수 있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직은 모르니 선생님이 뒤에다가 그냥 ax 더하기 b라고 놓고 풀어줄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라는 친구들은 x 플러스 1이나 x 빼기 1을 무조건 한 개씩은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고 뒤에가 뭔지 모르니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되는 걸 싹 다 더할 거야. 자,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얘를 싹 다 더한 게 QX라는 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구하는 걸 볼게. 구하는 게 지금 그 다 더한 걸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 나머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R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X에 뭐 대입해? 1을 대입할 거야. 따라서 Q1은 R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QX를 직접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굳이 얘를 다 더한 다음에 1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각각에다 1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했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이 친구는 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얘들아 얘가 되잖아. 그러면 x에다 뭐 넣을 거라고? 1 넣을 거죠. 어차피 싹 다 뭐가 돼?
0이 돼. 그래서 이 조건은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난 이제부터 이 조건만 가지고 풀어 제낄 거다 라는 소리가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얘를 그대로 대입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으니 뭐부터 할 거냐면 수치 대입법이잖아. 얘네 둘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 또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니 방금 얘기했던 인수 정리를 역으로 쓸 거야. 뭔 말이냐?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x에 3을 넣어도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 첫 번째, p-2가 0이 될 수 있어. 또는 p-2가 5가 돼도 0이 되겠죠. 따라하고 있어. 자, 다음 3 넣어볼게. p3도 0이 될 수도 있고 p3이 5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케이스를 조사할 건데 이것 중에 봐봐 얘들아. 잘 봐. p-2가 0이야. p-2가 아니지. p-2가 5야.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동시에 같을 수는 없어.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0이 나왔는데 5가 될 수 없죠. 그럼 크로스로 하면 되니까 자,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냐면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볼게. 뭔 말이냐? p-2가 0이야. 그러면 p3이 5가 되면 돼요. 두 번째는 다시 p-2가 5이면 p3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p-2가 5고요. p3도 5가 될 수 있어. 근데 자, 하나 더 있지. 얘네 둘도 0이 되면 되잖아. 그럼 말이 안 돼요. 자, p-2가 0이고 p3이 0이라는 건 뭔 소리야? 얘네들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데 이미 2차죠. 근데 누구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도 갖고 있기 때문에 3개가 돼서 이 케이스는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p-2인데 지금 이 보라색을 갖고 할 거야. 얘를 가지고 그대로 대입할 건데 x 플러스 1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는 건 x 플러스 2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 친구 마찬가지로 x 빼기 3이라는 걸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 그대로 계산하시면 p 빼기 2는 x 플러스 1을 갖고 있어. 얘는 무조건 x 플러스 1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럼 이 px는 전부 다 x 플러스 1을 가지고는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얘 첫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최고차항 모르니까 a라고 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 얘는 p3이 0이니까 x 빼기 3을 가지고 a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얘가 문제야. 얘는 모르죠. 그래서 얘는 ax 더하기 b로 놓은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하나씩. 자, 그럼 3을 넣어볼게. 얘는 4 곱하기 5지. 20이네. 20a가 5가 나와야 돼. 다시 3 넣어보자. 4 곱하기 5니까 20a가 5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a는 뭐야? 4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괜찮겠어? 다시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럼 뭐야? 5a죠? 5a가 5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얘도 그냥 a는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얘가 좀 복잡하겠죠?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이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5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다시 3을 대입하면 4 곱하기 3a 플러스 b도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연립하시면 되니까 둘이 빼볼게요. 어차피 5, 5가 똑같으니까. 자, 2a에서 12a 빼면 마이너스 10a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b에서 4b를 빼는 거겠죠? 자, 마이너스 b에서 4b를 빼면 뭐가 나오죠? 지금 빼는 거 맞죠? 빼면 마이너스 b에서 4b를 빼면 마이너스 3b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맞나요? 지금 계산 잘하고 있는 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b. 자, 그 다음 3 넣으면 4, 3 넣으면 3a 더하기 b. 여기까지 맞죠? 그쵸? 그게 5가 나오게 될 거죠. 됐죠?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자, 그러면 다시 계산. 얘들아, 2a에서 12 빼니까 마이너스 10 됐고요. 마이너스 b에서 4b를 빼니까 마이너스 5b죠. 아주 이제 쇼하고 있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됐어?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대입하시면 b는 마이너스 2a니까 b는 뭐라고? b는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4a. 그러면 마이너스 4a니까 4a가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따라서 마지막 건 얘들아 위에다 쓸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 a는 4분의 5x가 나올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이너스 2a였으니까 a에다가 4분의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자, 여기서 계산을 또 틀릴 뻔했어. 갑니다. 그러면 총 나오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뭐 넣는다고? 1 대입하시면 끝난다고. 얘들 싹 다 더해서 1을 넣는 것보다 그냥 1씩 대입해서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1 넣어볼게요. 2 곱하기 3이죠? 6이네. 그럼 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더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 1 넣어보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더하기. 마지막. 얘도 1을 대입하시면 2 곱하기 4분의 5에서 2분의 5를 빼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다. 따라서 싹 다 더하시면 얘네들이 먼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고 마 4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계산을 틀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다시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 구하는 게 뭔지 보고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당연히 x 빼기 1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가 0이니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를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을 무조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항등식이잖아. 그럼 수치대입법 통해서 뭐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그때 당연히 또 인수정리 써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한 번씩은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14회도 마무리 해봤는데요. 어때요? 앞에 부분 조금 쉬운데 뒤에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한 것도 있고 이렇게 25번처럼 해석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복습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해보시고 본인의 역량까지 조금 키워 올려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속 아래 것만 풀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조금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 아마 이 해설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시험이 한 2주 정도 좀 넘게 남아서 한 15일에서 17일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복습할 시간 많아요. 타과목도 있겠지만 계속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들아 의미부터 파악하시고 개념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저희는 13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